문재인 전 대통령 정치적인 결단력은 사실은 거의 제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도 보면 그러면 오늘 경선 결과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해졌다. 확실히 드러났다. 그렇죠. 예. 당 주인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당 주인이 당원도 아니고 그 대주주들은 따로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과거 대주주는 DJ 뭐 김건태, 노무현, 문재인 이쪽으로 막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 계보를 전부 다 지금 쳐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의 완벽하게 정리를 했죠. 예. 확실하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대주주들은 돌아가셨어요. DJ, 김건태, 노무현 다 돌아가셨죠. 대주주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재정부도 있더라고. 재정부 걔도 이번에 쳐냈더라고 또. 그러면 유일하게 살아 계신 분은 양산에 있잖아요. 미나리 밭에 미나리 뜯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 무슨 저는 어떻게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헷갈리던데. 그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닐까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젠가 이제 평산마을에 지금 경남에서 출마한 후보들이 찾아왔습니다. 같이 만났죠. 후보들 찾아와서 만나고 격려하고 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번 선거는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선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다가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문재인이 오늘 민주당 후보와 경남 양산의 미나리밭을 방문한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그런데 바로 어젯밤에 친문 행사의 밤, 친문 비명 행사 그 밤을 보낸 직후에 메시지를 냈는데 다른 메시지가 아니고 미나리밭에 앉아서 미나리 캐는 사진. 그리고 그 후보 한 사람 경남 양산갑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재영 후보와 함께 했는데 아주 한가하겠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2024년 양산 원동 미나리 축제는 4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농가 소득에 큰 힘이 된다고 하니 봄 내음 가득한 미나리 드시러 오세요. 이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생각을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이 과연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완전히 항복 선언을 하고 앞으로 항복 선언. 앞으로 사법 리스크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총선이 끝나고 나면 내한테 사법 리스크가 있을 테니까 제1야당인 당신이 좀 이렇게 좀 방어를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둘이 암묵적 거래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총선 후를 도모하기 위해서 임종석도 잔류시키고 이렇게 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는 스타일로 봐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런 일을 할 인물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 인물은 부산에서 지대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암중모색 나름대로 저는 친문이 이제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끼리 암중모색이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절대로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하는 암중모색은 없을 겁니다. 암중모색은 없을 것이고. 문제는 팔 수는 있는 거지. 그렇죠. 나중에 누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해서 이제 옹립을 하면. 그렇죠. 나서서 하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숟가락 걸치는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당을 우리가 접수하자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부산에서 오래 취재를 하고 문재인의 성향을 잘 아는 기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재임 당시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다툴 때, 싸울 때 얼마나 세게 싸웠습니까? 그렇죠. 그랬으면 둘 중에 한 사람을 자르든지 아니면 둘 다 자르든지 이건 뭘 해야 되는데 끝까지 두고 지켜봤거든요.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정치적인 결단력은 사실은 거의 제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도 보면 그러면 이렇게 자기 새끼들이라는 표현 괜찮지. 정치적 자기 세력들인데 이렇게 잘려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한테 몸을 의탁한 것이 아니냐. 몸을 의탁했다. 이런 생각을 자꾸 지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 과거에 이제 문재인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 문재인이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부산에 있는 언론사 다른 기자하고 내기를 한번 했어요. 나는 정치를 할 것이다. 근데 그 기자는 문재인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니까. 네, 너무나 잘 아는 변호사 시절부터 절대 하지 않는다. 정치 안 한다. 뭐를 걸어도 좋다 해서 농담으로 집 걸자 이렇게 해서 집 걸었거든요. 그 집 내 거예요 사실은. 그 기자 집. 근데 그 정도로 잘 아는 사람들은 정치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엎혀서 정치를 한 거죠. 엎혀서.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도 본인이 어떤 그 결정을 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 끌려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정치적 상상력을 자주 동원하잖아요. 동원해서 이준석과 이재명이 합당할 것이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아직 현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좀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재명과 문재인이 뭔가 타협을 하지 않았을까? 요즘 제가 보면은 좀 심상치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임종석이 이제 주저앉았잖아요. 주저앉은 시점에 공천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공천이 막 되는 거예요. 이게 19명이 그때 청와대 출신이 국회에 들어갔는데 최강욱이 날아가고 18명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단수 공천 발표가 되는 걸 보니까는 자, 윤건영 들어갔어요. 윤건영은 이 북한 문제를 하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 실장을 하면서 문재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고민정이 들어갔어요. 문재인의 숨결을 느낀다는 고민정이 단수 공천 받았어요. 그리고 또 청와대 근무했던 진성준, 정무수석했던 한병도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뭐 달빛 소나타도 있죠. 예, 그 달빛 소나타. 박경미. 예, 박경미. 박경미. 예, 또 한 몇 사람 있어요. 이인영도 있고. 뭐 청와대는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고. 그 이인영 장관 했던 사람. 장관을 했으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공천을 받는 것을 보니까는 뭔가 타협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처음에 공천전 주습사하고 공천 그 정탁을 했던 사람은 임종석하고 노영민이에요. 근데 노영민이 이제 아웃됐죠 지금. 임종석은 원래 컷오프 됐죠. 그러니까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주면은 이게 나중에 당권에 도전할 수도 있고 특히 임종석 그래서 안 주는데 그 대신 조물하게 몇 사람 나한테 명단 주시오.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문재인이 지금 가만히 있는 거 아닐까? 뭐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예. 부분이죠. 그리고 또 임종석 실장이 사실은 뭐 이석현 전 부의장 말에 따르면 뭐 전날 저녁 7시까지는 이튿날 탈당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했죠. 그날 했죠. 이튿날 새벽 6시 반에 갑자기 그렇게 글을 올렸다는데 이게 사실은 임종석 실장 본인 의지로는 그 만약 그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임종석 의장 본인 의지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을 한 게. 그 밤새 자기가 뭐 결심한 것도 아니고 그 간다고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또 입당한다고 뭐 그 합치겠다고 막 하고 했는데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양산에서 전화. 거기서 이제 제일 유력한 부분이 양산이거든요. 양산에서 전화. 양산과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주고받지 않았겠느냐. 그게 이제 제일 유력하게 추측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쪽으로. 아니면 밤중에 양산에 갔다 왔나? 아 광주를 갔다 왔다고. 광주 갔다 왔어요. 네, 광주 가가지고 또 누구는 뭐 민심을 살펴보니까는 광주 출마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접었다 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뭔가 지금 그 물 밑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과 그 임종석 간에 문재인과 이재명 간에도 뭔가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